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의학 총강 293페이지부터 355페이지를 읽을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19학번 김지현입니다. 명문이라는 용어는 내경에서 최초로 보이는데 안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영추, 근결에서 말한 족태양, 방광경은 지흠, 혈에서 시작하여 명문에서 끝난다. 명문은 눈의 정명혈이다. 또한 명문을 내장일라 제시한 것은 난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난경 36난의 신이 둘이라고 하는데 둘 다가 신은 아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명문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난경 이후로 한, 진, 수, 당대 등의 의학 저작 중에는 거의 논술한 것이 없고 송, 금, 원 시기의 많은 의가들이 논술한 바가 있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며 이후 명청때에 이르러 여러 의가들이 명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쟁을 전개시켜 각자의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심이 명문이라고 인식하는 설, 신간동기라고 인식하는 설, 명문이 원기의 근본으로 수화에 택이 된다는 설, 명문이 선천의 화라고 혹은 일신의 진양이라고 인식하는 설도 있으며 또 명문이 생명 출생의 문으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산문이고 남자에게는 정관이라고 인식하는 설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영향이 비교적 큰 몇 개의 관점을 아래에 제시한다. 첫 번째는 우신위 명문설이다. 신은 두 개가 있는데 좌신은 신이고 우신은 명문이 된다는 설은 난경에서 시작되었다. 난경 36난에서 신이 둘이라고 하는데 둘 다가 신은 아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명문이다. 명문은 정신이 거하는 곳이며 남자에 있어서는 정을 저장하고 여자에 있어서는 포를 담당하며 그 기와 신은 서로 통한다. 라고 명문의 개념과 생리 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술하였다. 그것은 세 방면의 의의를 포괄한다. 첫째, 명문의 인체에서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정신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며 인체 생명의 근본이고 생명을 지켜주는 문호이므로 명문이라 한 것이다. 둘째, 명문의 생리 기능을 제시한 것으로 남자는 정을 장하고 여자는 포에 관련된 중요한 작용을 갖추고 있어 인체의 생식 기능이 명문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셋째, 명문이 신과 더불어 상통한다고 제시하였다. 둘은 비록 좌신 후 명문의 구분이 있으나 생리 기능상에 있어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즉 이 말은 명문이 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신도 명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난경 이후로 진, 왕숙화, 원, 활수와 명, 이천 등은 모두 우신이 명문이라고 인식하였다. 맥결 정황, 맥부 중에서 신은 두 개로 맥진 시에 양수의 척부에 각각 위치하는데 좌측은 신, 우측은 명문을 진단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인체 내의 우신이 명문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또한 진맥과 명문의 고정 부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익천의 의학 입문, 명문 장부 중의 명문의 부위와 생리 기능에 대한 논술은 더욱 상세한데 말하기를 명문은 아래로 우신에 붙어 있고 실과 같이 이어져 굴곡된 형태로 방광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위로는 심포에 이어져 있고 횡격막과 횡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방 외부까지 퍼져 있다. 명문은 좌신과 짝을 이루러 진정을 저장하므로 남녀의 음양이 이것으로 구분된다. 상화로서 원기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질병,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더 나아가 명문은 우신인데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문과 짝을 이루는 기관인 자신을 도와 혈액을 받아들이게 하고 정을 화생하여 운반하며 모두 명문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남자는 이것으로서 장정하고 여자는 이것으로서 개포태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양신총후의 명문설입니다. 이 설을 주창한 사람은 먼저 원의 활백인을 들 수 있다. 그는 비록 좌백신이 신이고 우신이 명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명문의 기는 신과 통합으로 두 개의 신이란 실제상 단지 하나일 뿐이다라고 인식하였다. 명대에 이르러 우박이 의학 전정 중에서 두 개의 신을 묶어 명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는 의학 정전, 의학 홍문 중에서 말하기를 무릇 양신의 튼튼한 바는 진음의 근본을 두고 있으며 성명의 관문이 된다.
비록 수장이지만 실제로는 상화가 그 속에 있어서 마치 수중의 용화와 같아서 그것이 통하여야 발생하게 된다. 내 생각으로는 마땅히 양신을 모두 명문이라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명문회원은 마치 문중에 있는 말뚝 같아서 계합을 담당하는 상이다. 오로지 정하면서 닫히는 것은 이름의 진수를 함양하는 것이고 동하면서 열리는 것은 용례의 상화를 고무하는 것이다. 무릇 수라는 것은 항상 되밀고 화라는 것은 변화합니다. 만약 우신만을 상화로 보아서 삼초와 배합한다면 말한 바가 정밀롭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였다. 우박의 이러한 논점은 좌가 신이고 우가 명문이라는 설을 부정하여 단지 우신만을 상화로 보아 삼초와 배합된다고 보는 것은 불완전한 논리라고 보았기에 명문의 중요한 작용을 진원의 근본이고 성명의 관문이라고 제시하였다. 명의 장계비는 비록 명문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양신 모두 명문에 속한다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경부익, 구정록, 삼초풀학 명문변 중에서 말하기를 신은 둘이고 감의 외부에 있으니 우이고 명문은 하나이고 감의 내부에 있으니 기이다. 하나로 둘을 통괄하니 둘은 하나에 포함된다. 명문이 두 개의 신을 통괄하므로 양신은 모두 명문에 속한다. 그러므로 명문은 수화의 부가 되고 음양의 택이 되며 정기의 해가 되고 생사의 두가 된다. 라고 하였다. 장신은 명문이 양신을 통괄하므로 양신은 모두 명문에 속한다. 라는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아울러 명문의 중요한 작용을 라고 강조하였다. 이후에 또 그는 더 나아가 경학정서, 전충록, 명문여일 중에서 명문은 원기의 근본이 되며 수화가 있는 곳이다. 오장의 음기는 이것이 아니면 자양되지 못하며 오장의 양기는 이것이 아니면 발생되지 못한다라고 제시하여 명문 중에서 음양, 수화 얘기가 주어져 있어 음양, 수화의 상호 제약, 상호 위형의 작용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유경부익, 진음론 중에서 제시하기를 명문의 화는 원기라고 불리우며 명문의 수는 원정이라고 불리운다 라고 하였다. 장씨의 이러한 논술은 명문이 우신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수와 음양 즉 진음 진양이 붙어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논점은 신음 진양의 이론과 결합되어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양신지간 위 명문설. 이 설은 명의 조원가가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그는 소문, 명람비전론에서 군주가 밟지 못하면 시비관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여 시비관 외에 또 하나의 몸의 주가 있으니 곧 명문이라고 하였다. 명문의 위치를 심의 상에 위치한다고 인식하여 인명지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몸의 진곤진주라 하였다. 물은 양쪽에 음이 괴이고 가운데가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관 내경 시비관론 중에서 말하기를 명문은 양신의 각 1.5촌 옆에 있으며 인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내경에서는 실제로 옆에 있고 중앙에는 소심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명문으로 진군, 진주가 되고 인체의 태극이 되고 형태가 없으며 양신의 가운데에 편안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것으로 명문이 12영맥을 주관하는 바가 됨을 알 수 있다. 신에 이것이 없으면 직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교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 삼초에 이것이 없으면 삼초의 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도가 불행하게 된다. 비위에 이것이 없으면 수곡을 부숙시킬 수 없어서 오미가 출하지 못하게 된다. 간담에 이것이 없으면 결단을 내릴 수 없어서 모려가 출하지 못하게 된다. 대소장에 이것이 없으면 변화가 발현되지 못하여 대소변이 패하게 된다. 심에 이것이 없으면 신명이 혼미하여 만사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가 바로 군주가 명하지 못하면 시비관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술을 따르면 조씨가 명문이 있는 곳을 말하여 명문은 양신의 각 1.5촌 옆에 있다. 라고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명문의 중요 작용을 진군진주, 위십일경지주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술에서 그는 더 나아가 명문의 구체적인 부위를 제시하였다. 즉 그는 명문은 인신의 가운데에 있고 배꼽에 상대하여 척추에 붙어 있다. 위로부터 세면 14추의 높이이며 아래로부터 세면 7추의 높이이다. 라고 하였다. 조씨의 양신 사이가 곧 명문이고 명문은 곧 진화이며 몸의 양기를 주지한다는 관점은 명청 때에도 영향이 매우 컸다. 장계빈도 조씨와 같은 인식을 하였다. 예를 들면 경학전서, 전충록, 명문여의 중에서 명문에는 화우가 있어서 이를 원양이라 부르며 만물을 생성하는 화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청때의 의가인 진사탁, 진소원, 임패금, 장로옥, 황궁수 등도 명문이 진화이고 명문의 위치가 양신간이라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면 진사탁은 석실비록, 명문은 선천의 화가이다. 이 화는 무형으로 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천하에는 유형의 화가 있어 수가 이를 극제하고 있으며 무형의 화는 수중에 생성되고 있다. 화가 수중에서 극제하는 것은 유형의 수이고 화가 수에서 생성하는 것은 무형의 수이다. 무형의 화는 무형의 수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이 무형의 화는 화에 저장되지 않고 오히려 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명문의 화는 양화로서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사이에서 빛나는 형상이다라고 하였다. 진실은 명문이 선천의 화이고 명문 일양은 양심의 사이에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기본 논점은 조시와 일치한다. 명문 위신관 동기설. 이 설을 주창한 사람으로 먼저 명대의 손일규를 들 수 있다. 그는 양신의 중간을 명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수도 화도 아닌 단지 원기가 발동하는 어떤 기전이 존재하는 명문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장기가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난경 팔난에서 말한 신간 동기가 곧 명문이라 하였다. 그는 의지서여 명문 도설 중에서 영추와 소문을 자세히 관찰하여도 양신을 나누어 말한 바가 없으므로 양신을 구분하라는 것은 진월인 편작이 처음이다. 월인이 명문의 정신이 머물고 있고 원기가 연계되어 있으며 남자는 정이 저장되고 여자는 포에 연결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이는 신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신간동기는 사람의 생명과 우장육부의 근본이 되며 11경의 근본이 되고 호흡의 문호가 되며 3초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명문의 의미는 대개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명문은 양신 중간에 있는 동기로서 수도 아니고 화도 아니다. 조화의 충유이고 음양의 근본으로 바로 선천의 태극이다. 오행이 이로부터 생성되며 장부는 이를 받아서 이루어진다. 만약 수에 속하거나 화에 속하고 장부에 속한다면 이는 바로 유형의 물질이 되어버리므로 외부의 경락, 동맥에 나타나 진찰하여 그 형체를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영추, 소문에서 이를 논술하여 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손씨가 주장한 것을 보면 그의 명문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명문은 어떤 구체적 형태를 갖춘 장기가 아니므로 경락이 순행되지도 않고 동맥의 진단도 할 수 없다. 둘째, 명문의 위치가 비록 양신의 사이에 있지만 그것은 신간 동기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일종의 생생불식하고 조화의 기초일 뿐이다. 신간 동기가 비록 장부의 본이고 생명의 원천이나 화라고는 인식할 수 없다. 즉 이른바 비수 비화 내 선, 화을, 영미, 을, 혼, 흉이다. 명문 위산문. 이 설을 주창한 사람으로 먼저 장계빈을 들 수 있다. 그는 명문의 뜻이 마땅히 인명의 문호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유경 부익, 구정록, 삼초포락 명문변에서 말하기를 자궁 아래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자에 있어서는 손으로 잘 찾아야 할 수 있고 세간 사람들은 이를 산문이라고 하며 남자에 있어서는 정이 배출될 때에 간문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곳은 어디인가. 객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명문이 아니겠는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렇다고 하고 더 자세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정하였다. 무려 남녀가 교접하는 시기에 남자는 이 문을 통하여 정을 배출하며 여자는 이 문을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태아가 다 자라면 다시 이로부터 나온다. 배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이 문을 통하고 있으므로 선천인문의 문호가 아니겠는가. 신체가 형성되면 3초의 정기는 모두 이곳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금단 대요에 이르기를 양고자가 이르길 라고 하였고 주옥집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정이 없어지면 기가 없어지고 기가 없어지면 생명도 없어지게 되니 튼튼함과 사라짐은 모두 이 문호를 말미암아지게 되므로 후천 생명의 문호가 아니겠는가. 또한 44난에 있는 철중문을 살펴보면 모두 출입하는 곳을 칭한 것이다. 그러므로 출입하는 곳을 문호라 한 것이다. 이 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어찌 이름이 없겠는가. 이곳이 명문이 아니라면 어디가 명문에 속하겠는가. 이미 이곳이 명문으로서 남자의 정을 저장하고 여자의 포를 연결하고 있으니 모두 이곳에 연결된다고 하면 천고에 의심할 바가 없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질의록 중에서 또한 진일보하여 제시하기를 명문은 양신 가운데 있으며 우측에 치우치지 않으니 즉 부인 자궁의 문호이다. 자궁은 신이 정을 저장하고 있는 부을이다. 관원과 귀의 사이에 있으며 남장과 여열이 모두 이곳에 모이게 되며 이는 선천의 귀중한 원기로서 소위 음중의 진영이 되고 인체 생화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술은 장씨의 명문설에 대한 인식 중의 하나이다. 청때에 이르러 진수원은
의학 실제학과 의학 삼재경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명문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견해로 요약해볼 수 있다. 형태에 대해 말해보면 유형론과 무형론이 있다. 난경은 우심이 명문이라고 하였으니 유형론이 되고 장계비는 명문이 자궁, 정실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유형론이 된다. 부위를 따라 말하면 우심, 양신, 양신간이라는 구별이 있다. 또 기능에 따라 말하면 주화, 수와 공주와 비수, 비화이니 신간 동기라는 다른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명문의 주요 생리 기능에 대한 인식은 원칙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서 신과 더불어 상통한다는 인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상의 역대 의가들의 명문의 생리 기능에 대한 논술을 살펴보면 명문은 신과 생리 기능에 일치한다. 신과 명문은 똑같이 오장의 본이고 안으로 지능과 진양에 의지하며 오장 육부의 음은 신음으로부터 자조를 받고 오장 육부의 양은 신양으로부터 온우된다. 일로 인하여 신앙이 곧 명문의 화이고 신음이 곧 장계빈이 말한 명문지수로 인식할 수 있다. 신음, 신양, 진음, 진양 또는 원음, 원양이다. 고대의 의가들이 칭하여 명문이라고 말한 것은 신중 음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손일규가 의지서역 명문도설 중에서 말한 월인이 명문에 정신이 머물고 있고 원기가 연계되어 있으며 남자는 정이 저장되고 여자는 포를 연결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이는 신을 지극히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신간 원기라는 사람의 생명에 있어 귀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 바와 같다. 진수원은 의학 실제이 중에서 또한 말하기를 고인들이 이것이 눈에 다른 이름 즉 명문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양생가들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의가들은 원기가 허탈한 징에 관한 귀해열에 신속히 굴을 시행하거나 육계 부자를 보육케 하여 기사회생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는 명문을 장부의 수준으로 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근래 신과 명문에 대한 학설은 문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잘 정리되고 연구되었다. 두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한 가지는 한의학 교육의 발전과 실제 의료와 과학자 연구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였다. 많은 문헌 중에는 신과 명문에 관한 논술이 산재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개통화시키는 일을 진행시켰다. 그리하여 신과 명문에 관한 학설을 개통화, 규범화시키게 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약간의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과 명문의 내원이 되는 이론과 이해를 깊게 해주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도 발전도 있었다. 천계와 신중전기의 관계에 대한 토론. 천계는 신중전기가 일정 정도에 충성된 후의 산물이다. 천계라는 말은 먼저 소문, 삼고천진론에 보인다. 이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토론은 매우 많았다. 다만 그의 인지나 견해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의학계에는 천계에 대한 학술적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그 결과 천계와 신중전기의 관계에 대한 생리작용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점차 일치된 경향을 띠게 되었다. 현재 많은 의가들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천계는 신중전기가 일정 정도에 이르러 충성된 후의 산물이다. 신중전기가 쇠퇴하면 또한 이에 따라 감소하고 심하면 완전히 고갈되어 자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노년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천계의 주요 생리 기능은 성선의 발육을 촉진시키고 인체로 하여금 생식 능력을 굽히도록 하는 것이다. 역대 의가의 천계에 대한 견해. 역대 의가들의 견해를 개괄해 보면 남정여혈설, 월경설, 원음설, 원정설, 신간동기설 등의 6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남정여혈설과 월경설은 이미 많은 의가들이 반박하고 부정하였던 것으로 현대 한의학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수설, 원음설, 음정설은 그들이 제시하는 바에 비록 다른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론상의 실질적인 내용은 비교적 일치되고 있으며 이 이론들은 신의수장, 천일생수, 계위음수 등의 설을 가지고 각각의 이론을 세우는 근거로 하였는데 이는 현대 한의학계에 있어서 아직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간동기설은 비록 의종근감에
선천의 개는 신간 동기를 말한다 로부터 나왔지만 신간 동기의 본래 함의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아직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천계의 논쟁 초점은 천계의 생리 기능이 아니라 천계의 생성 근원에 있다. 현대 한의학계의 천계의 생성 내원에 대한 다른 견해를 비교해서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귀납될 수 있다. 첫째, 천계는 신기에서 내원한다는 것이다. 풍가옥과 정사덕 등은 소문, 창고, 천진론에서 천계의 지함과 가람을 논술할 때에 모두 신기의 성세를 전제로 삼은 것을 근거로 하여 인식하기를 천계의 지함과 부지함을 갈 혹은 불가람은 신기의 성세로 결정되니 천계란 신기에 충성된 산물이라고 하였다. 둘째, 천계는 신수, 원음에서 내원한다는 것이다. 정금복은 천계의 사이로부터 출발하여 천계의 천은 선천을 가리키고 천일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수를 생하며 천계의 개는 임계의 개를 의미하고 임은 양수이며 개는 음수라고 하였다. 임계는 신에 속하므로 개는 신수이자 원음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이론 때문에 천계는 선천적인 신수와 혹은 와 함께 인체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태아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천계는 신이 장하는 정비에서 내원한다.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의 두 가지 설의 근거가 전변적이지 못하고 이론의 추리와 논술에도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기성세로서 학설을 세운 사람들은 비록 내경의 논지를 따르고 내경의 의미와 합치되지만 이론의 표현에 있어서 천계와 신정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천계와 신정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한 신수 원음으로서 학설을 세운 경우에는 천계를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는 설로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였고 또한 천계와 신기성세에 상관되는 이론을 서로 생각하여 그 결과 천계와 신수, 원음, 신정 사이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천계는 신의 정기에서 내원하며 신의 정기의 성세함이 천계의 지함과 가람을 결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기와 정의 두 악설을 절충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내경의 의미에도 부합되고 또 발전시킨 바가 있어서 천계와 정, 기는 모두 관련됨이 있음을 설명한과 동시에 그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도 있음을 밝혔다. 위에 논술한 세 가지의 견해는 현재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 천계와 신을 저장하는 정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보다 깊게 해야 할 것이다. 명문학설의 연구 명문학설의 기원 명문이란 말은 난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내경의 소문, 음양, 이합론과 영주 근결에 처음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경에서는 이른바 명문에 대한 명문은 논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명문학설에서 말한 명문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현대 한의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명문학설이라는 것은 난경의 36난과 39난에서 기원하여 장부와 관련지어 양쪽의 신이 다 신이 아니고 좌신은 신이나 우신은 명문이라고 하였으며 명문은 신정이 머무는 바이고 원기가 공개된 바이며 남자는 정을 장하고 여자는 포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명문과 신을 혼동하였다. 또한 난경에서 명문의 생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신장 정기와 기교 등 신의 생리 기능과 뒤섞여 설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난경의 좌신우 명문설을 인용해왔고 명문의 생리 병리를 파악함에 있어서 신에 속한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명문학설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명문학설의 형성 근대의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명문학설은 그 먼 때의 상화의 기능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아울러 상화의 생리 병리를 신 명문과 연결시키면서 점차 발전하여 하나의 학설로 형성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학자는 상화론은 주진영, 유한속, 명문 상화학설의 창시자에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또 어떤 학자는 명문학설이 도가 양생 이론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그 이후에 발전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강춘하는 명문이 상화와 결합된 것이 명문학설이 발전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내경으로부터 남송시대 엄룡화의 재생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가들의 저작 중에 상화의 생리 병리에 관한 명확한 논술은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학자들은 내경 천원 길대론의 천의 육기설을 지지한다. 남송의 진무택의 삼인극일 병증 반론에서는 여전히 상화는 오행으로부터 나와 운행하고 있는데 사람은 날마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지혜 오행설을 주장한다. 소수 의가들은 상하와 장부 사이의 관계를 일찍이 언급하였다.
이는 북송의 천을이 소와 약증 직결해서 가는 상화가 있는데 사함은 있지만 보함은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남송의 엄령화가 재생박에서 신기가 만약 건장하면 단전의 화가 불로 빅토를 증하게 됨으로써 빅토가 온화하게 되고 중추가 저절로 낫게 된다라고 한 것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일단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상화의 생리, 병리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깊지 않았으며 또한 신과 명문을 결합시켜 연구한 것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먼 시기의 유한소는 소문 병기기 보명집 병기론에서 좌씨는 소에 속하는데 남자는 정을 장하고 여자는 포에 연계되어 있다. 우씨는 화에 속하는데 삼초를 유행하고 있으며 성수의 이치가 이것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7절에 양방이며 중앙에는 소심이 있으니 이를 명문상화라고 한다. 처음으로 상하신 명문을 연결하였으며 우신 명문의 속성을 화로 확정하였다. 주진영은 격치 여론, 상화론에서 상화의 생리 병리에 대해 발전시켜 천은 만물의 생성을 주관하므로 항상 움직이고 있다. 인체도 이와 같이 생성되므로 역시 움직이고 있다.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모두 상화가 작용하는 바이다. 라고 하였고 천은 이 화가 아니면 만물을 생성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화가 아니면 역시 생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병리 반면에 있어서는 상화 망동의 유해성을 강조하면서 화가 망동하면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때에 구애됨 없이 진음을 전호해버리는데 음어하면 발병하고 음절하면 사망한다라고 하였다. 명문학설의 발전. 가득도는 명대의 각 의가들의 논쟁이 명문학설의 성숙을 촉진시켰다고 인식하고 있다. 강축화는 명문학설은 명조한가의 의거환이라는 책에서 완성되었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진신미는 60년대에 있었던 명문학설의 논쟁을 개통적으로 정리하여 우신설, 신간설, 양신설, 기능설의 네 가지로 된다고 하였다. 우신설은 난경에서 나왔고 명대 이전의 의가들이 대부분 이 설을 따른 바 있다. 신간설은 명문이란 양신의 가장자리 쪽에 독립적으로 있는 기관이라고 하였다. 명의 조한가는 명의 장계비는 양신설은 명대 우박이 대표적으로 제기한 설로 의학정전에서 무려 양신은 같은 것으로서 진원의 근본이 되며 선천성명에 관련된 것으로 비록 수의 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화가 그 안에 있다. 나는 감히 양신을 모두 명문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였다. 진씨는 기능설을 주장하였는데 진씨의 석실비록에서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즉 명문은 단순하게 하나의 해부분이나 실질적인 기관이 아니고 또한 양신을 총칭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는 신기능의 하나라고 하였다. 명문학설의 논쟁에 대한 가득도는 명문이라는 해부 부위에 구애될 필요가 없고 단지 중요한 것은 명문의 생리 기능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가시는 명문의 생리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첫째, 명문과 시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분해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둘째, 시는 수를 주하고 명문은 화를 주한다. 신의 수는 진수, 진음, 원음 등을 칭하고 명문의 화는 상화, 진양, 원양 등을 총칭한다.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하여 생명의 근본이 되고 생화의 근원이 된다. 셋째, 명문의 화는 신수를 운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 비위와 방광을 데워서 추곡을 운화하게 하고 진액을 습포하게 한다. 넷째, 명문의 화는 동을 주한다. 그러므로 명문의 화가 항성되면 성욕이 일어나고 양거 설정, 양강 부도 등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음정을 보존시키기도 한다. 가시의 위와 같은 견해는 명문에 대한 대표적인 논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음, 신수, 진음의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서 뒤섞여져 하나로 언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 감사합니다.